네, 9월 13일 월요일 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스닥도 낙폭 많이 축소를 했고요.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좀 보고 싶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2차전지 관련주는 그래도 급등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고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좀 어제 본 시장 같고 계속 그래요. 맞아요. 똑같아 보여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이게 사실 주도 섹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뭔가 좀 대외적인 악재에 좀 흔들리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대안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또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는 기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어떤 매수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지난주에 그냥 사던 관성 그대로 이번 주도 그냥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코프로 BAB 대규모 10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 계약 사실은 2024년부터 이제 2026년까지의 계약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정도로 이제 양극재 수주 공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다른 기업들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비단 뭐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양극재 소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음극재도 있어야 되고 뭐 전해질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첨보라든지 익히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쏠림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 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IT 업종 특히나 오늘은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 바텍 같은 이런 부품주들이 정말 뭐 장 초반에 거의 15% 10%씩 이렇게 막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완전히 이쪽 종목들을 그냥 패대기를 치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장 초반에 급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근데 다행히 방금 민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지금 상승 전환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아래꼬리를 조금 만들면서 낙폭을 좀 줄이니까 코스닥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전에는 워낙 이게 수급이 좀 쏠려 있었던 한쪽으로 지나치게 좀 치우쳤던 시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물가 지표 발표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걸 이제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라는 게 또 조금 불확실성이거든요. 연휴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종목 장세,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드려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있는 요즘 장세이기 때문에 현대 주도 섹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굉장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먼저 9월 2일에 언급해 주신 아모센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지난 거래일이었죠.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 그리고 수소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방금도 제가 뭐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목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어요. 신규 접근하기가 정말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9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LNF는 오늘 이제 급등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을 넘기고 있거든요. 물론 길게 보면 이 종목들이 호재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LNF나 에코프로, BM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주변부에 있는 또 2차 전기차 이런 것과 이제 또 연관되어 있는 다른 후속주들을 막 이제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이에요. 뭐 소개해드리고 거의 뭐 일주일 조금 넘게 지났는데 무려 지금 뭐 고점 대비하면 48%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갖고 오늘도 장 초반에 지금 15%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무래도 이제 충전 설비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기대감뿐만 아니라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아모센스는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가벼운 소형주다 보니까 탄력 있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미래차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또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얼마나 좀 빨리 찾아내는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원샷 월킹 종목도 뭐 네. 미래차와 관련된 수혜주니까 아모센스 후속주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더 기대가 되네요. 또 종목 하나 더 리뷰해보고 싶어요. 8월 3일에 언급해 주셨던 SK케미칼 흐름 괜찮습니다. 네. 화학주 섹터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고 이 종목도 함께 수혜를 받아서 계속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30만 원으로 원래 네.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35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실제로 2차 전지 소재 종목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그나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화학업종이에요. 네. 화학업종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굴뚝산업이라는 생각도 있고 경기 민감주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화학주들은 정말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리뷰해드리는 SK케미칼뿐만 아니라 롯데정밀화학 같은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차트를 열어보시면 네.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급등세가 나와가지고요. 7만 원짜리에 이제 완전 박스권 상단에 이제 좀 갇혀있던 종목이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그냥 발산이 돼버리거든요. SK케미칼도 제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드리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을 사실은 제가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잖아요. 딱 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바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그 이후로 거의 한 3주 이상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26만 원 초반까지 다시 밀렸거든요. 그랬다가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올라서기 시작하더니 32만 원, 33만 원대 지금 저항을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 뚫어 올리면 당연히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이런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SK케미칼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 차트를 좀 잘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거나 혹은 이미 고점을 좀 뚫고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십사 하는 말씀을 좀 코멘트를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업종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겠죠. SK케미칼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잘 가고 있는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끝번호 5841님이 보내주신 민엔지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3,250원이시네요. 30% 보유하고 있고 조금 지금 수익을 못 보고 계시네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걱정은 섞인 목소리를 주시는 것 같네요. 요 종목은 제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저희 영민한 투자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리기도 했던 그래요? 종목이기 빨리 때문에 해주세요. 네, 매수가를 보니까 딱 그 근처에서 아마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한 6, 7% 네. 정도 손실 중이신데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보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 섹터에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사실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도 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좀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들 흐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만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저는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엔지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격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아주 큰 거래가 나왔다거나 손절성 투매 물량들이 나왔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전고점을 뚫고 이제 신고가를 한번 만들려다가 오히려 조금 되누르면서 직전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21,000원 구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다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이 자리에서는 가격 반등을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래가 이제 크게 실려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단발성 거래만 한번 붙어준다라고 하더라도 2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격 회복이 좀 될 것 같으니까요. 보유 의견 드리고 1차적으로는 매수가까지 가격 회복하고 만약에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면 제가 제시드렸던 것처럼 25,6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만 더 가격 회복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841님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이제 0777님이 남겨주신 사연 도와드릴게요. 한국카본 신청해 주셨고 네. 12,300원에 접근을 하셨습니다. 10%로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네.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네. 손실 구간이시네요. 네, 요것도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12,300원 정도면 아마 7월 달에 한 요 정도 시점에서 매수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때 이제 딱 추세가 올라서기 시작하고 자리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주가가 이제 거꾸로 좀 흘러내려 버렸고 10,000원까지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11,000원대까지 가격 회복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 저는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카본도 사실은 올해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좀 남아 있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 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간점에서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도 도와드렸습니다. 13,500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문자 사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 원샷 원킬 종목을 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장이라서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결국은 지금 뭐 친환경 섹터가 워낙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지만 수소차도 분명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83,000원에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 최근에 이제 상장된 종목이고 워낙 또 공모를 할 때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또 선호를 좀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진 하이솔루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요 종목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려가 결국은 신규 상장 종목이고 오버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논란 뭐 그런 것들이 주가에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렸던 게 SKI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네.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정말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훌쩍 넘는 회사인데 지난 금요일 날 7% 급등하고 오늘 또 3, 4% 올라가면서 거의 이틀 만에 그냥 10몇 프로가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워낙 한두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기 때문에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가 저는 제대로 된 첫 번째 이제 가격 반등이 딱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직까지 뭐 거래가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바닥을 이제 완벽하게 좀 잡았다라는 관점에서 SKI 테크놀로지처럼 한 두세 번 정도 좀 강하게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조금 말씀드렸고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요 회사는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이제 촉매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중소형주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지난주에 이제 E&D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리뷰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E&D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 촉매 저감 장치 쪽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캐시플로우 말 그대로 캐시카우가 나오는 이제 매출처라고 생각하잖아요. 안정적인 이제 매출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성장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회사의 이제 캐시카우는 촉매 저감 장치, 매연 저감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장 섹터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 수소 연료 탱크라든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튜브 트레일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 탱크는 여러분들이 아마 넥소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 현대차 그룹으로 수소 연료 탱크 말 그대로 이게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수소를 저장하는 이제 공간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차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수소 트레일러 말 그대로 수소를 보관을 하고 이동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수소차가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소차 충전소도 이제 또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형 이제 그 탱크로리가 기름을 이제 운반을 하는 것처럼 수소도 뭔가가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소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 타입4라고 하는 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튜브 트레일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뒤에 하나 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소를 하나하나씩 이제 채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지가 않은 게 수소라는 물질 자체가 정말 위험한 폭발 물질이잖아요. 네.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
수송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네. 가볍기도 하면서 안전하게 운반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바로 이제 동사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튜브 트레일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제 타입4와 관련돼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시장을 요 회사가 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또 이 전기차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을 필두로 이제 재벌 기업들이 거의 다 이 수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소 쪽 관련된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또 ETF도 곧 출범을 하는 게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코오롱 인더라든지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기업들이 무조건 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7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만나봤습니다. 수소 관련주고요.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더 궁금해하실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겠죠? 네, 오늘도 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전략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